또 조정 대상 지역 취득이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취득이냐,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네. 내용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엄청나게 핫한 주제인 취득세 관련된 내용 네. 해보도록 하죠. 제일 핫하죠, 이네요. 네. 일단 뭐 취득세율부터 좀 언급을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이제 개정된 이후에 이제 세율이 바뀌었는데 또 조정 대상 지역 취득이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취득이냐 따라 구분이 되는데 네. 이제 뭐 주택이 한 채다 한 채 이제 없다가 한 채를 취득하는 거면 사실 기존이랑 동일하게 1%에서 3% 이렇게 과세가 될 텐데 2주택부터 이제 좀 달라져요. 조정 지역 대상에서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부터는 이제 8%가 과세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3주택제부터는 이제 12%가 네. 부과가 된다는 점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나죠 12%. 근데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은 다양스럽게도 이제 주택을 두 번째 구입할 때까지는 이제 기존 세율대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될 텐데 3주택부터 8%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12%가 이제 부과가 되겠죠. 네. 그리고 법인은 네. 무조건 12%. 예, 법인은 이제 무조건 네. 10%가 되는 거고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물어본 네네.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이게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네. 기존의 주택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주택 수 카운팅 할 때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혹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네.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세율을 네, 적용을 받는 거죠.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8%가 부과가 되겠죠. 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이 부분은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취득 당시에 네. 주거용을 쓸 건지, 오피스든지 사무실 쓸 네네, 건지. 사무실 쓸 건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4%를 네. 그냥 적용을 해요. 취득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네. 다른 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그때 이제 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 네.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말씀 드려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번에 새로 좀 정리가 돼서 헷갈리 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나왔는데 1세대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다 있는 이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을 의미를 하고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30세 미만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한 세대를 포함이 시켜요. 네. 따로 살고 있어도 네네. 주민등록상에 따로 떨어져 있어도 네네네. 같은 세대로 보겠다.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4번이네요.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30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데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있는데 보니까 월 한 17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월 175만 원에 이제 40%약 70만 원쯤 될 것 같은데 70만 원 넘는 소득이 있다. 월에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네, 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무조건 세대원에 포함을 시킨다. 네, 요즘 뭐 미성년자들도 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5번은 이제 부모님을 동거 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 네네. 다주택자가 되는지. 네. 네. 양도세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녀가 한 채가 있고 또 부모님이 또 집이 있는 경우에 합가를 하는 경우에 그때 또 부모님이 뭐 연로하시거나 또 몸이 안 좋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뭐 동양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그렇죠. 별도의 세대를 본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하나로 보면 국가에서 효도를 더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1주택이었는데 네,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 네. 합가를 하면서 2주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집을 또 취득을 하는데 네. 이 2주택이 넘었기 때문에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면 12%를 적용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네. 근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이 나이가 60세 맞아요.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네. 법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기왕이면 좀 조건을 똑같이 네. 60세로 맞췄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혹시라도 이제 놓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어서 또 주택 수 이제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부부가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주택 수를 어떻게 카운팅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카운팅 할 때는 1세대 세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로 보면 한 채죠. 네. 뭐 50대 50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제3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이 있는데 네.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동거를 한다. 네? 이상한 동거 말고 동거를 한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각각 한 채가 있는 걸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네. 저희가 뭐 결혼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이상한데 예.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예, 예. 네. 7번째,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네, 네. 네, 상속인들이 공동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상속주택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 보니까 받게 된 건데 네. 이거를 뭐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랑 똑같이 취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5년 내에는 네. 주택수 계산할 때는 상속주택은 제외를 시키겠다. 그렇죠. 5년이라는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뭐 해결을 해라 뭐 이런 네. 의미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는 경우에 네. 그러면 그 상속주택은 네.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네. 형제들이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그것 때문에 참 서로 이제 지분율 싸움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네. 뭐 서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고 네. 근데 그거마저도 똑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 상속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네. 이제 두 번째로 되겠고 네. 그마저도 뭐 여러분이 같이 있다라고 아니면 뭐 아무도 거주하지 그럴 수 않는다.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네. 예, 그 사람이 이제 소유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똑같은 개념은 양도세에도 네.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네, 다행히 이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순서를 네. 바꿔보면 될 것 같고. 네, 8번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네.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는지. 네. 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요건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억 원 이하 네, 네. 주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를 시켜주는데 그렇죠. 네, 여기 입주권, 분양권도 해당이 되는 건지.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할 때 예, 포함을 예. 하게끔 돼 있어요. 예, 예. 네. 포함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1억 원 이하는 빠지고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만약에 시가 표준에 이제 공시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1억 원이 안 되면 네. 주택수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입주권, 분양권은 네. 가격과 무관하게 네. 네, 포함을 시키겠다. 네, 네. 주택수 계산에. 그렇죠. 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네. 1억을 따져가지고 예. 네, 하겠다. 또 이어서 그러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분양권하고 이 입주권이 취득세 대상 자체 물건은 아니죠. 그렇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긴 하긴 하지만 네. 근데 뭐 다만 이제 입주권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예. 주택이 아닌 이제 토지 부분으로 네. 취득세를 내긴 예, 하죠. 그렇죠.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주할 때 이제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주택수 계산할 때 입주권, 분양권도 네, 네. 주택수에 네. 포함이 된다. 자, 그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만 나중에 낸다. 네. 입주할 때. 10번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그건 뭐 양도세에 나오는 개념은 똑같죠. 네, 네. 양도세에서는 이제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 이제 주거 목적으로 네.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고 네.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되는데 네, 네. 비슷하게 재단세를 주택분으로 내고 그렇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고. 고지서가 이제 주택분을 오면 이게 주택을 본다. 네. 그래서 주택수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아닌 거겠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개정된 취득세가 그렇죠. 2020년 8월 12일부터 네, 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의 여부는 네,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네, 그렇죠. 네, 판단을 하는 거고 네. 8월 11일 이전에 네. 취득한 주택은 오피스텔은 네. 뭐 이걸 따지질 않는 거죠. 무조건 아예 주택세, 뺀다는 네, 거죠. 빼는 네. 거죠. 네. 다행이게도. 네. 8월 10일이면 그때 이제 그 전에 매매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뭐 취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빠진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전에는 전 소유자가 이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부과가 됐어요. 재산세가 가세가 됐는데 거의 제가 이어받은 거죠. 네. 있을 경우에 이 오피스텔 자체가 그러면 내 기준에서 이제 주택수 한정에 포함이 되냐 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취득하자마자 발생하는 건 아니고 네. 재산분 주택분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전 소유자가 어떻게 썼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피스텔을 사서 그냥 사무실 쓸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택수 포함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12번째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네,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네. 주거 목적으로 쓸 건지 사무실 용도로 쓸 건지 네. 정해져 있지가 않은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일반적인 주택의 분양권과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주택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으로 쓰는 네, 거지만 네, 네. 오피스텔 분양권은 뭐 사용 목적을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애초에 원래 오피스텔 자체가 주택 용도가 아니죠 원래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주택을 써야지만 이제 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분양권 자체는 일단 주택은 아니다. 네. 오피스텔 분양권은 네.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네. 네. 13번이죠. 네. 그 이제 규정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택을 가정 개조해서라든지 뭐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공공주택 사업으로 쓴다든지 혹은 또 뭐 노인 복지를 위한 주택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뭐 잘 활용을 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쨌든 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택수 포함되고 중과세가 되냐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사실은 포함시키면 뭐 사업이라는 것도 못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좋은 차원에서 공공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익성이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혜택을 줘야겠죠. 네. 이런 부분은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취득세에서도 이제 일시적 네. 2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네.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이사를 가려고 집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이런 경우는 중과가 되는 건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양도세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네. 주택을 처분을 하면 그렇죠. 1주택으로 봐서 예, 예. 네, 취득세를 적용을 하겠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이제 주택수 만약에 주택 두 채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만큼 과세를 하겠죠. 네. 가산세까지 붙여서. 네. 네. 처분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고 네. 두 개 주택이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1년이죠. 네, 1. 예. 양도세와 또 동일하게 1년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두 채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처분을 해야겠죠. 네. 15번 보시면 이게 주택이 이제 많아요. 많은데 내가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도 뭐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봐서 과세가 되는지라고 하는데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네. 내가 주택이 많은데 또 딴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그 주택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뭐 다주택자는 적폐니까요. 네. 그렇죠. 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적폐로 보니까 네. 당연히 뭐 네. 혜택은 없는 거죠. 기대를 하면 안 되죠. 네. 16번째. 네.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네.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네. 마찬가지죠. 이거. 그렇죠. 네, 분양권이 네. 이제 주택으로 변경되는 순간부터 네. 이제 기본적으로 3년, 그렇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처분하면 그렇죠. 동일하게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을 시켜준다. 주택이 되는 순간부터니까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증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 받으셨던 부분이긴 할 텐데. 네. 일단 뭐 증여 지금 네. 취득세율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네. 시작하죠. 그러실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네, 증여 네. 취득세는 3.5%를 그렇죠. 네, 적용을 하는데 예. 이번에 개정되면서 네.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네. 12%의 그렇죠. 증여세를 적용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비교가 네. 안 되죠. 그 전이랑 비교가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증여하는 부분은 이제 기존대로 네. 적용시켜주겠다. 네. 그것만.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네. 자녀한테 예. 그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증여를 한다. 예. 그러면 가액에 상관없이 네, 가액에 상관없이. 네, 그건 이제 3.5%를 적용시켜주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1세대 1주택도 3억 원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 채면은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증여할 때. 네. 17번의 내용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면 주택이 많으신 4채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공동명의로 5대5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주택이 이제 10억 원이에요. 근데 10억 원인데 이 지분 중에서 이제 25%를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공시가격 이제 3억 원 이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 네. 10억 원에 25%면 이제 2.5억인데. 네, 2억 5천이니까 이거는 뭐 빠지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질문이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 주택가액 자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내가 일부분을 증여하더라도 금액이 뭐요 이제 지리상처럼 3억 원이 안 되더라도 그 기준이 이제 10억 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12%의 세율이 네, 적용받는다. 빠져나갈 수 없다. 네. 18번째. 네. 이거는 이제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그렇죠.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 그러니까 시행일이 8월 12일인데 네,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2020년 7월 10일 네. 710 대책 나오면서 이 취득세에 대한 개정이 언급이 됐는데 네. 그 이전에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네. 납세자의 신뢰의 이익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로 개정된 게 아니고 종전 규정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건 다 이제 교전 종전 기준이고 물론 이제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네. 뭐 계약을 한 이제 근거, 부동산 실거래 친고 자료 또는 이제 계약 근거 관련된 금융거래 내용 네, 네. 그리고 분양 계약서 등을 그 네. 전에 작성한 게 있다고 하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네. 전에 걸 적용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계약 체결 일자가 중요한 거니까 네, 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9번이죠. 네, 보시면 이제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1세대가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이 뭐 2020년 5월달에 이제 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이죠. 7월 15일에 분양금 50%를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20년 12월 말에 이제 취득했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 이 경우 이제 취득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이분 이제 날짜 가지고 구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7월 10일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매 계약, 분양 계약 체결 자체가 7월 10일 전에 문제 질문에서 보면 5월 15일이기 때문에 남편인 이제 배우자가 취득할 때 그때가 이제 7월 10일 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네요. 네. 2020년 네.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그렇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환하는 경우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이 경우에 이제 법 시행 전에 이제 취득 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사실 뭐 아예 포함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주거용으로 쓰는 건지 네. 사무용으로 쓰는 건지 그러니까 따질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맘대로 써라 이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포함이 안 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좀 정리를 했는데, 힘드네요 이거. 보고하려니까 힘드네. 네,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맨 처음에 이 자료가 지금 국세청에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같이 저희 영상을 참고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네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한테 네.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한 이 세금 이슈는 밤새 말씀드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다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폭탄 처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